자, A, B, B, C, C를 각각 3대 2로 내분한 점을 P, Q, R이라 하자. 이렇게 있어. 그랬을 때 이 전체 삼각형 넓이 A, B, C를 S라고 하고 안에 있는 이 조그만 삼각형 넓이를 S 프라임으로 할 때 지금 이 B를 구해라. B를 구해라. 보면은 선생님 여기를 3A, BA 쓰고 여기를 3B 그다음에 2B 3C 2C 이렇게 쓸 수 있지. 자, 그러고 나면은 전체 넓이가 S인 상황에서 이 친구의 넓이는 전체 넓이의 몇 분의 몇일까? 이 친구의 넓이는 이 삼각형 넓이 구할 때 얘 곱하기 사인 A 해서 그럴 수 있지. 그런 방식으로 또 구해주면 얘가 얘 곱하기 사인 A일 거야. 근데 어차피 둘 다 사인 A니까 같을 거 아니야. 2분의 1에. 그러면은 이 넓이 B는 여기의 길이 B가 지금 5분의 3이고 여기 길이 B는 5분의 2지. 그럼 25분의 6이 나오겠네. 그렇지? 그러면 사실 나머지도 얘도 25분의 6 얘도 25분의 6일 거 아니야. 그렇지? 전체 S에서 25분의 6S가 총 3개 있어. 그럼 25분의 18S겠네. 그렇지? 남는 건 25분의 7S일 거니까 이 B는 25분의 7이 된다. 이해되니? 그래서 어떻게 구한 거냐면 전체에서 나머지 3개를 뺀 거야. 그랬더니 남는 게 여기가 25분의 7S가 되더라. 이렇게. 그래서 넓이를 이용하는 문제가 생각보다 많으니까 넓이 꼭 알아두시고 그다음 850번도 가봅시다. 850번. 자, AB 길이랑 BC가 나와 있고 AD랑 CD를 곱한 게 35래. AD랑 CD를 곱한 게 35다. 그 다음에 BAC가 3분의 파이. 자, 이 상황에서 삼각형 ABC 넓이를 S1, 삼각형 ACD 넓이를 S2라면 S2가 6분의 5 S1이래. 6분의 5 S1 돼 있어. 네, 5 S1이다. 선생님 한번 여기 교점이랑 점C를 이렇게 한번 이어볼게. 이렇게. 이렇게 이으면 뭔가 알 수 있는 게 있을까? 이었을 때. 딱히 안 보니까 일단 놔두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러면은 일단 사인 법칙부터 써자. 사인 법칙부터 무슨 말이냐면 이 삼각형에서 우리가 사인 법을 쓰면은 이 각에 대한 사인 값을 구할 수 있겠지. 그치? 이 각에 대한 사인 값을 구할 수 있어. 아니면은 이 삼각형에서 코사인 법을 쓰면 얘 나오겠네. 그렇지? 그래서 뭐 사인 법칙을 쓰든 코사인 법칙을 쓸 건데 일단은 코사인 법칙부터 쓰면은 여기를 K라고 했을 때 자, 코사인 법칙 쓰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52는 K제곱 플러스 36 마이너스 얼마 나와?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K 곱하기 코사인 3분의 파이 여기 나오겠지. 근데 코사인 3분의 파이가 2분의 1이니까 여기 있는 이 부분이 뭐가 나온다? 2분의 3 K가 된다. 네. 그래서 여기 지금 이항 해주면은 14니까
양변에 2 곱해주면은 2k 제곱 마이너스 3k 플러스 28이 0 나오겠지. 그럼 이거 인수분해 가능하겠니? 2k k 뭐랑 뭐를 해야 될까? 인수분해 되니 이게? 이게 지금 플러스 28이 아니라 마이너스 28인가? 그치? 이항했으니까 28 많이 근데 이거? 30이 아니라 32? 32 뺐으니까 32 32 그럼 뭐랑 뭐로 이렇게 인수가 되지? 얘가? 뭐 잘못 쓴 게 있나? 아 미안해 진짜 미안해 이게 지금 계산 실수했는데 여기가 지금 2분의 1 아니라 2지 2AB니까 여기 지금 2야 2 B 그래서 계산 다시 해보면은 여기 이 부분이 2분의 1이니까 요렇게 약분되고 마이너스 6K네. 그래서 나오는 식이 K제곱 마이너스 6K 마이너스 16이 0이다. 그럼 잘 나오겠다 그지? 그럼 K 마이너스 8 K 플러스 2가 0이니까 K는 얼마겠어? 8 나오겠지? 그래서 여기 있는 값이 이게 8이 되더라. 자, 그러고 나면은 지금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 B라고 쓸 수 있는데 근데 A 곱하기 B가 35래. A, B는 35인 상황이고 자, 그랬을 때 이 각에 대한 사인값 구할 수 있지. 맞아? 이 각에 대한 사인값 어떻게 구해? 사인 법칙. 사인 법칙. 왜? 사인 3분의 파이 분의 얘가 이 각의 사인값 분의 8이 될 거니까 구할 수는 있어. 근데 그 구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고민 건데 구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지금 넓이에 대한 조건을 이용할 건데 넓이에 대한 조건 이제 여기 있는 이 넓이는 구할 수 있지. 이 상태 넓이 1 곱하기 2분의 1의 사인 3분의 파이 하면 뭐 나오지? 12 루트 3 나오나? 12 루트 3 나와. 그 말은 거기에 6분의 5를 했대. 그럼 10 루트 3이겠지. 그치? 얘가 지금 10 루트 3이 나는 걸 알 수 있어. 10 루트 3. 그 다음에는 어떻게 이용하면 좋을까? 얘를 삼각형 ACD의 외접원의 반지름
여기 길이 구할 수 있나? 이 길이? 이 길이? 지금 구해야 되는 게 넓이인데 잠깐만 여기 가보자. 다른 거 하지 말고 자, 그리고 지금 이 삼각형 넓이 구해잖아, 그지? 근데 걔가 10 루트 3이래. 근데 자, a 곱하기 b가 얼마래? 35래. 그럼 이 각에 대한 사인값 구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지? 바로 나오네. 여기 있는 이 각에 대한 사인 값을 여기 쌤이 세타라고 한다면은 사인 세타가 뭐가 되겠어? 지금 얘가 2분의 35 곱하기 사인 세타가 10 루트 3인 거잖아, 그지? 그럼 사인 세타는 뭐가 나온다? 7분의 10 루트 3 이렇게 나오겠니? 맞아? 아닌 것 같은데? 얘가 7분의 4 루트 3인가? 이렇게? 35분의 20이니까 35분의 20 7분의 4 사인 세타가 7분의 4 루트 3 나왔어. 그러고 나서 지금 궁금한 게 삼각형 ACD의 외전 반지름이니까 얘가 8인 거 아니까 구할 수 있겠지? 어떻게? 이 사인 값 분의 8 하면 그게 2R일 거니까. 그래서 나오는 게 7분의 4 루트 3 분의 8이 2R이다. 양변에 2 약분해주면은 이렇게 4 분점을 4 있으니까 얘를 또 이렇게 약분할 수 있어. 이렇게, 그지? 답이 루트 3분의 7, 즉 3분의 7 루트 3이다. 이렇게 나오겠니? 3분의 7 루트 3 7. 이렇게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봅시다. 다음 정리할 친구들은 852, 856번도 봅시다. 852, 856. 자, 세변의 길이가 5, 8, 9인 삼각형 ABC의 넓이가 6 루트 10이 나왔대. 그랬을 때 삼각형 ABC의 외접원과 내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각각 라지 R, 스몰 r이라 하자. 라지 R 빼기 스몰 r의 값을 구해라. 자, 라지 R 값부터 보면은 일단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슨 법칙? 사인 법칙 써야 돼. 사인 법칙. 그래서 얘가 지금 세변의 길이 나와 있으니까 8, 9 이렇게 돼보자. 근데 넓이가 지금 6루트 11이래. 쌤이 여기를 세타라고 한다면은 여기를 세타라고 쳐. 여기를 세타라고 한다면은 사인 세타 곱하기 5, 8에 40인데 2 약분해주면 20 사인 세타가 6 루트 11이다 할 수 있겠지. 그러면 사인 세타는 10분의 3 루트 11이 되겠네? 맞니? 그러면 이 R이라는 거는 사인 법칙에 의해서 10분의 3 루트 11분의 9이 나오겠지. 그래서 이렇게 약분해주면은 이렇게 3. 그럼 얘는 11분의 30 루트 11 이렇게 나오니? 그 다음에 내접원의 반지름은
넓이 이용할 건데 6루트 11은 2분의 1 곱하기 r 곱하기 둘레 길이였어. 그렇지? 둘레 길이. 그래서 22 나오겠네. 약분해주면은 이렇게 11 나오고, r이라는 거는 11분의 6루트 11이네. 그래서 라지 r에서 스몰 r 빼주면은 나오는 거는 11분의 24 루트 11 나오겠지? 왜 값을 저기 쓰는지 모르겠네. 갑자기 괜히 복잡하게. 6루트 11. 그다음에 856번 봅시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삼각형 ABC의 둘레 길이를 구하래. 둘레 길이. 자, 사인 값의 b는 뭐라 그랬어? 그렇지, 길이 b가 지금 8대 15대 13대 15다. 즉 어차피 k 써봤자 k 약분될 거니까. 그렇지? 그래서 8, 13, 15 이렇게 써놓고 나서, 자, 삼각형 ABC의 넓이는 2분의 15 루트 3이다. 넓이. 자, 예를 들어서 얘가 이렇게 삼각형이 있어가지고 8K 대 13K 대 15K 이렇게 한번 있었다고 해보자. 그럼 우리가 먼저 뭘 해야 되냐면은, 이번엔 이 각에 대한, 이 각을 세트를 했을 때 이 각에 대한 코사인 값부터 구해보자. 구할 수 있지. 세 변의 길이 나온 상황에서 우리가 코사인 값 구할 수 있다 그랬어. 어떻게? 코사인 법칙에 의해서 코사인 스타는 2 곱하기, 그냥 k다 뗄게, 8 곱하기 13분의 64 플러스 169 마이너스 225. 그럼 분자가 8이지. 분자는 8이고, 그럼 약분해주면은 얘가 26분의 1 나오겠네? 맞지? 26분의 1. 맞니? 26분의 1. 자, 그럼 코사인 세타가 26분의 1이면 사인 세타는 얼마야? 숫자가 좀 복잡해지는데? 숫자가. 일단 얼마인지 봅시다. 얼마지? 사인 세타가? 응? (26분의) 뭐 나와? 루트 675 맞아? 루트 675? 675. 675라는 숫자는 뭐의 제곱이지? 뭐의 제곱이랑 관련있지? 소인수분했을 때 675를 소인수분하면은 일단 5의 제곱이 있지. 적어도 5의 제곱이. 내가 지금 125 곱하기 5니까 맞나? 아니지. 25 곱하기 얼마야? 27이겠지? 사실 간단해. 봐봐, 여기 제곱했을 때 더했을 때 1이 되잖아, 그치? 그러면 얘는 루트 안에 26제곱 빼기 1이 있어야 돼.
그치? 근데 26제곱 빼기 1은 1을 쌤이 1의 제곱 본다면은 1의 제곱을 본다면은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니까 합차 공식 25 곱하기 27이 된다. 그럼 여기서 지금 15가 나오겠네? 그치? 그럼 제가 15 루트 3이네? 내가 지금 26분의 15 루트 3이다. 맞지? 26분의 15 루트 3. 그럼 이렇게 사인 값이 나왔는데 이 상황에서 요렇게랑 2분의 1 곱한 게 얘가 나온대. 그래서 정리하면은 8k 곱하기 13k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6분의 15 루트 3이 2분의 15 루트 3이더라. 양변에 분자에 15 루트 3 있으니까 이렇게 약분해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26 2 이렇게 2 되겠지. 그치? 그럼 2k 제곱이 뭐가 되는 거야? 2분의 1이 되겠네. 그럼 k 제곱이 4분의 1이니까 k는 2분의 1이겠지. 근데 지금 둘레의 길이라 그랬어. k가 2분의 1 나왔어. 그럼 둘레의 길이는 얼마야? 지금 여기 도하면 21이고 36k지. 그럼 36k가 지금 둘레의 길인데 k가 2분의 1인 상황이니까 얘는 18이 나오겠다. 이해되지?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사각형 넓이 이용할 건데 이번 861번 봅시다. 861번. 자, 원에 내접한 사각형 성질 뭐였어? 그치. 마주보는 각. 대각의 크기 합이 180이다. 파이다 180이다. 그치 이렇게. 그럼 자, 선생님 이렇게 점 A랑 점 C를 잇거나 점 B랑 점 D를 상관없어. 아무튼 이렇게 이어주면은 선생님 여기 각을 세타라 했을 때 얘가 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게 나오겠지. 파이 마이너스 세타. 그러고 나서 뭘 할 거냐면은 AC의 길이의 제곱은 해가지고 코사인 법칙을 쓸 건데 이렇게 한 번 쓸 거야. 그럼 일단 이렇게 한번 써주면은 얘가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마이너스 4 코사인 세타가 나올 건데 이 값은 뭐랑 똑같냐면은 이번에는 오른쪽에 있는 이 삼각형에 대해서 적용해 주면은 얘가 4의 제곱 플러스 3의 제곱 마이너스 4, 3, 12 곱하기 2, 24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나오겠지. 근데 마이너스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얼마야?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코사인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얼마야? 그렇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지.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부분을 쌤이 그냥 24의 코사인 세타로 쓸 수 있어. 그래 놓고 나서 이제 2항 해주면은 28 코사인 세타가 20이 된다.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겠지. 마이너스 20 나온다. 그럼 코사인 세타는 얼마? 7분의 마이너스 5 이렇게 나오겠네. 그럼 이제 코사인 세타 구했으면 사인 세타 구할 수 있겠지. 사인 세타는 얼마 나와? 7분의 2 루트 6 나오겠니? 그래, 1제곱 더하기 2제곱이 1 나와야 되니까. 사실 49에서 25 빼주면 24. 그래서 루트 24인데 루트 24는 2 루트 6. 그럼 사인 세타 구했으면 어차피 사인에 대해서는 세타나 파이 마이너스 세타나 값이 똑같아. 사인에 대해서는 둘 다 7분의 2 루트 6인데 그럼 이제 이 삼각형에서 넓이 구할 수 있고 이 삼각형에서 넓이 구할 수 있겠지? 사인 이용해서 이렇게
답만 구해주시면 되고. 다음 넘어가서 868번 봅시다. 868번. 자, 이것도 우리가 저번 시간에 가장 마지막에 다뤘던 문제 중에 하나인데 지금 평행사변형에 대해서 보고 있는 상황이야. 평행사변에 대해서. 자, 평행사변형 넓이 구하라 했어. 넓이.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해라. 그래서 한번 보면은 쌤이 이번에는 여기 이 점을 O라고 해가지고 OA의 길이를 여기를 A, OB의 길이를 이렇게 B라 해볼게. 그럼 평행사변 성질에 의해서 여기도 B가 되겠지? 두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 할 거니까 이 상황에서 우리가 여기가 120도면은 여기는 뭐 되겠어? 60도 되겠지. 60도. 그래 놓고 나서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 각각에 대해서 코사인을 쓰면은 A랑 B에 대한 관계식이 두 개 나올 거야. A랑 B에 대한 관계식이 두 개 나올 건데 그 두 개를 연립해주면은 A랑 B값 나오겠지. 그렇지? 그럼 A, B값 나오면은 넓이 구하는 건 1도 아니겠지? 그래서 그렇게 하면 돼. 이해돼? 응. 한번 풀이 작성해 보시고 혹시 뭐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나중에 질문하시고. 그 다음에 개념 봐봅시다. 개념. 왜? 갈 길이 멀어. 갈 길이 아직. 자, 저번 시간까지 이제 삼각함수 다 끝났어. 지금 삼각함수 그래프 그렸고 삼각함수 활용까지 다 했어. 그럼 이제 새로운 이제 단어 들어오는 건데 수열. 자, 수열은 가장 쉽게 표현하면은 그냥 수의 나열 해가지고 수열인 거야. 수열은 쉽게 말하면 수의 나열이다. 그래서 수열이야. 수의 나열. 그래서 이거는 가장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표현한 것이고 수학적인 표현은 수열이라는 거는 우리가 표기를 할 때 이렇게 A, N 이렇게 표기하고 여기 있는 이게 지금 아래 참자라 그러거든. 아래 참자. 우리가 아래 참자라 그래. 참자. 그래서 수열 AN 있는데 이 수열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함수야. 함수. 무슨 말이냐면은 자연수 전체 집합 N에서 실수 전체 집합 R로 가는 이런 함수가 A, N이다. 자, 이렇게 설명하면 무슨 말인지 모를 수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자, 수열이라는 걸 봐. A1,
A2 이렇게 쭉 가가지고 이렇게 AN 뭐 AN 플러스 1 이렇게 쭉 있을 거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서 미지수는 뭐냐면은 n이 미지수야. n. 지금 n이 미지수인 거야. 여기 들어가는 이 친구 얘가 계속 지금 바뀌고 있으니까 얘가 지금 변수야. n이 변수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a1의 값이 1이고 a2가 4 그다음에 뭐 a3는 7 a4는 10 이렇게 쭉 가고 있어. 쭉 가고 있어. 그러면 규칙이 보이니? 규칙이 보여? 무슨 규칙이 보여? 그렇지. 3씩 커지고 있어. 3씩 커지고 있어. 얘가 지금 3씩 커지고 있어. 그래서 3씩 커지니까 n번째에 오는 숫자는 뭘까? 그게 좀 궁금한 거야. n번째 오는 숫자는 뭘까? 그래서 AN이라는 친구를 우리가 일반항이라고 그러는데 일반항. 얘가 지금 일반항인데 일반항을 구하는 게 수열에서는 제일 중요해. 일반항. 얘가 지금 1, 4, 7씩 쭉 가고 있어. 그럼 얘가 2일 때는 3을 한 번 더 했지. 1에다가. 그치? 그 다음에 3일 때는 A3일 때는 3을 두 번 더 했어. 누구한테? 1한테. 그 다음에 A4일 때는 3을 세 번 더 했어. 누구한테? 1한테. 그치? 그러면 N일 때는 3을 몇 번 더 하겠어? 그치? N-1번 더 하겠지. 누구한테? 1한테. 그래서 얘는 3의 N-1 플러스 1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래서 이거를 조금 이따 배울 등차 수열이라는 수열인데 일단 이따 더 자세히 봅시다. 이따가. 그럼 수열 어떤 규칙에 따라 차례로 나열한 수의 열이고 항이라는 게 수열을 이루고 있는 각각의 수야. 우리가 집합 배우면은 집합 안에 원소라는 게 집합 내에 각각을 이루는 그 값이잖아. 그렇지? 마찬가지야. 항이라는 거는 수를 이루고 있는 각각의 수. 여기 있는 이런 것들. 이제 다 항이 된다 이렇게. 그다음에 유한수열과 무한수열 이거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유한 집합과 무한 집합 알고 있지? 그거랑 비슷하게 이해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유한한 거는 정말 항이 이제 유한 게 있는 거고 무한수열은 계속 뻗어나간다. 그다음에 수열의 일반항. 수열의 일반항이라는 거는 이게 n번째. 얘가 지금 n에 관한 식이다. 그러면 일반항을 구하는 게 왜 중요하냐? 일반항을 구하는 게 자, 일반항을 알면은 우리가 모든 항을 다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예를 들어서 AN이 아까 봤듯이 뭐 3n-1 플러스 1이었어. 그럼 지금 일반항 알았으니까 야, 내가 100번째 항이 궁금해. 그러면 n에다가 100 하면 100 대입하면 바로 나올 거 아니야. 그렇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모든 항의 값을 전부 다 알 수 있게 한다라는 장점이 있어. 누가? 일반항이. 그래서 일반항을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야. 일반항을 파악하는 게 수열에서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등차 수열의 정이 나와 있는데 등차. 자, 등차라는 거는 이게 등의 의미가 이 한자에서 같을 등차거든. 같을 등. 그러니까 같다라는 거야. 이 차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수학에서 차야. 차. 차. 즉 차가 같은 수열이야. 근데 갑자기 무슨 차? 이웃한 두 항 사이의 차야. 이웃한 두 항 사이의 차. 그래서 이웃한 두 항 사이의 차가 일정한 수열이다. 이웃한 두 항 사이의 차가 일정한 수열. 아까처럼 여기 있는 이 친구는 이 차가 3으로 일정하지. 3으로. 그렇지?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모든 자유선에 대해서 a 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이 어떤 상수 d로 일정하면은 얘를 등차수라고 한다. 등차수. 그다음에 이 d가 왜 d냐면은 이 d는 우리 차이를 의미하는 디퍼런스의 d자인 거야. 디퍼런스. 그래서 공차. 그래서 이 차이를 공차라고 한다. 공차. 그래서 이 공차를 영어로 하면은 이 common difference거든. 공통된 차이 해가지고. 근데 사실 엄밀하게는 얘를 차이라고 하면 안 돼. 차라고 하면 안 돼. 왜냐면 수학에서 차라는 건 항상 0 이상이야. 왜? 큰 거에서 작은 걸 뺀 거를 차라고 하니까. 근데 여기서는 공차가 음수일 수 있어? 충분히 음수일 수 있어? 음수일 수 있어? 왜냐면은 내가 앞에 있는 거에서 그 전 걸 뺐는데 그 전까지 풀 수 있잖아. 감소한다면은, 감소 수열이라면은. 그래서 공차라는 건 사실 공통된 차이인데, 차이라고 하면은 이제 0 이상이라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음수일 수 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common difference 해가지고 그냥 D라고 쓴다. D라고 쓴다. 자, 그럼 여기서 선생님 한번 n에다가 1부터 쭉 한번 해볼게. a2 마이너스 a1은 d, a3 마이너스 a2는 d, 쭉 다 d겠지. 그래서 선생님이 n자리다가 n 대신에 n 마이너스 1까지 대입하면은 an 마이너스 a n 마이너스 1도 여전히 d일 거야. 그러고 나서 선생님이 이걸 한번 싹 더해볼게. 다 더하면은 요렇게 다 사라지지. 이렇게 맞니? a2 빼기 a2, a3 a 빼기 a3 이렇게 쭉 사라질 거야. 그럼 좌변에서 남는 게 뭐야? an이랑 마이너스 a1이지. 남는 게 an 마이너스 a1. 그 다음에 우변은 t가 몇 개 있을까? 그렇지, n-1이지. 저희가 1부터 시작해가지고 n-1까지 갔으니까, 그렇지? n-1개 있어. t가 n-1개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an은 일반항 정리하면은 an은 n-1d 플러스 a1이다. a1 플러스 n-1d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변수가 아까 뭐라 그랬어? 변수가 여기서 이 변수 뭐야? 그렇지, n이지? n이 변수야. 그래서 이 식을 보니까 이 식의 형태는 n에 관한 몇 차식이야? 그렇지, n에 관한 1차식 할 수 있겠지? 물론 상수일 수도 있어. 0차식일 수도 있어. d가 0이라면은, 공차 0이라면은. 근데 이거 일반적으로는 이제 1차식이다. 그래서 보면은 첫째 항이 a고 공차가 d인 등차수의 일반항은 an은 a 플러스 n 마이너스 1 d입니다. 그랬을 때 등차수의 일반항 an의 특징은 d가 0이 아니라면 n에 관한 1차식이다. 자, n에 관한 1차식이야. 근데 내가 이거를 1차 함수로 본다면은 1차 함수 그리면 무슨 모양 나와? 직선 나오겠지? 그래서 만약에 공차가 양수라면 이렇게 증가 형태 나올 것이고, 그다음에 공차가 0이라면은 이렇게 평평한 상태.
그럼 공차가 음수면은 감소는 항상 나오겠지? 근데 주의할 게 여기서 n은 자연수야. 자연수기 때문에 얘를 함수 그래프 그려보면 이렇게 점만 시킬 거야. 점만. 이렇게 그래프 그려보면 이렇게 점만 시킨다. 이렇게 점만 시킨다. 그러겠지? 항의 값만 딱 점만 시킨 거야. 왜? n이 1일 때, n이 2일 때, n이 3일 때 할 거니까 이 중간에 다 비어 있어야 돼. 이제 뭐 이거를 그래프를 그리려고 하진 않지만 그냥 알아두시면 되고. 다음에 등차 중앙 봅시다. 등차 중앙. 자, an 플러스 2에서 an 플러스 1을 뺀 거나 an 플러스 1에서 an을 뺀 거나 같겠지. 뭘로? 공차 D로 같을 거야. 공차 D로.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이 식에서 요걸 한번 정리해보면 그러니까 좌변에 an 플러스 1을 우변으로 이항하고 우변에 마이너스 an을 좌변으로 이항해주면은 an 플러스 an 플러스 2분의 2가 a n 플러스 1이다. 이렇게. 근데 사실 이게 너무 당연한 게 아까 선생님이 이 등차 수열의 일반의 형태가 n에 관한 1차식이라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두 개에 대해서 더했을 때 평균이 정확히 가운데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1차 함수니까.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응용할 수 있냐면은 a1 만약에 an이 등차 수열이라면 a1 플러스 a 15나 a4 플러스 a 12나 a7 플러스 a9나 다 같겠지. 그렇지? 뭘로 같겠어? 2 곱하기 a8로 같을 것이다. 맞니? 전부 다 이렇게 같을 것이다. 정확히 이렇게 직선이 있을 때 이렇게 평균이나 이렇게 평균 다이아 똑같은 거니까, 그렇지? 그래서 직선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문제를. 제5항이 8이고 제8항이 26이야. 그럼 내가 항이 3 커졌어, 그치? 항이 3 커질 때 이 항의 값이 얼마 커졌어? 18 커졌어. 그럼 공차 얼마겠어? 6이겠지. 그치? 즉 내가 지금 공차를 3번 더했더니 18이 커졌다. 그럼 D는 6이겠지? 이렇게? 그러면 A에는 다른 건 몰라도 이렇게 6n으로 시작할 거야. 왜? 아까 우리 등차 수열 일반항에서 여기 있는 이 n의 개수가 정확히 d였어. 그치? n의 개수 d였어. d 말고 없어. 그래서 d 써가지고 6n 쓰고 나서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상수는 어떻게 구할 거냐면은 제 5번째 항, 제 5항이 8이래. 그러면 n에 5를 대입했을 때 8이 나오도록 하는 뒤에 상수가 있어야 돼. 그치? 뭐가 있으면 되겠어? 마이너스 20 이렇게. 이해되니? 그래서 사실 요런 이제 일반항 구하는 문제, 등차 수열의 일반항 구하는 문제는 an을 a1 플러스 n 마이너스 1t 이렇게 써놓고 나서 n의 값이 지금 5일 때 항의 값이 8이다. 그래서 n에 5 대입했을 때 8 나온다. n에 8 대입했을 때 26 나온다. 해가지고 a랑 t에 대한 연립 방식 풀어도 돼. 근데 번거로워. 그렇지? 굳이 그럴 필요도 없고 등차 수열에 대해서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관찰해 보면은 항이 6개 커졌을 때 항의 값이 얼마 줄었어? 그렇지, 마이너스 12. 즉 6t가 얼마다? 마이너스 12도 되겠지? 공차를 6번 더했더니 마이너스 12만큼 줄었다. 12만큼 줄었다. d는 마이너스 2.
그럼 A에는 다른 건 몰라도 뭐 플러스라고? A는 마이너스 2n 쓰라고. 근데 제 사항이 이가 나왔대. 제 사항이. 그럼 n에 4를 대입했을 때 뒤에 얼마가 있어야 이게 나오겠어? 10이 있어야겠지. 그래서 이렇게 뒤에 상수항도 쉽게 볼 수 있다. 됐니? 그래서 웬만하면 이렇게 써가지고 하지 마. 굳이 볼 필요 없으니까. 불필요하니까. 물론 이게 필요할 때도 있어. 근데 무조건 이게 좋은 건 아니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밑에 자, 첫째 항이 88이고 공차가 -3이래. 그럼 얘도 보면은 AN을 공차 -3 이용해서 -3엔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n에 1을 대입했을 때 88이 나와야 되는데 그럼 뒤에 뭐가 있어야겠어? 플러스 그렇지 91이 있어야겠지? 91. 그래서 뒤에 88 쓰면 안 돼. 뒤에 88 쓰면 첫째 항이 88이 아니라 85가 될 거니까. 자, 그랬을 때 얘가 언제 처음으로 음수가 되냐? 음수가. 그럼 n이 얼마일 때겠어? 31일 때겠지? 그래서 제 31항이 된다. 자, 그 다음에 제2항과 제8항이 절대값이 같고 부호는 서로 다르대. 그럼 자, 이거는 우리가 등차 중항을 이용해보면은 이분의 A2 플러스 A8은 원래 뭐랑 똑같았어? 원래 이 상황 말고 그냥 둘이서 했을 때 평균 때리면은 뭐 나왔어? 그렇지, A5 나오겠지. 여기 2랑 5 더하고 평균 2랑 8의 평균이니까 5가 아니라, 그럼 얘가 A5. 이렇게. 근데 얘가 뭐가 되겠어? 이 문제 상황에서 0이 되겠지. 왜? 얘 둘이 더하면 0이니까. 절대값은 같고 또 반대라 그래서 0이다. 그러면은 A5가 0이고 A6은 -4래. 그럼 공차 얼마겠어? 그렇지, 공차가 -4. 근데 궁금한 게 AN의 일반항을 구하는 게 아니라 제 10항을 구하라고 그랬어. 공차가 -4인 상황에서 제 10항 구하래. 그럼 구하는 게 사실 제 5항이 0이니까 제 5항에서 제 10항 만들려면 공차 몇 번 더 해야 돼? 5번 더 할 거지. 그래서 얘는 그냥 5D랑 하다 볼 수 있겠니? 그렇지? 왜? 여기 A5에서 5D를 더한 건데 A5가 0이니까. 그래서 얘는 5D가 되면서 얼마? -20이 나온다. 이해되니? 그래서 무조건 일반으로 걸 필요 없는 거야. 그다음 밑에 두 수 2와 35 사이에 제 10개의 수 x1부터 x10까지를 넣어서 만든 수열이 등차 수열을 이룬대. 등차 수열. 그러면 전체 수는 총 몇 개겠어? 그렇지, 12개. 12개의 상황에서 자, 공차를 구할 건데 2에서 공차 몇 번을 더해야 35가 돼? 몇 번을 더해야 공차를? 11번이겠지. 왜? 항이 총 12개니까 한 번, 두 번 쭉 갈 거 아니야, 이렇게. 그치? 그래서 얘가 11번. 11D가 뭐가 된다? 33. 그럼 D는 얼마? 3이겠지? 3? 그랬을 때 X6을 구하래. X6. 자, X1을 구하려면 2에서 공차를 한 번 더 해야 돼. 그럼 X6을 구하려면 공차를 6번 더 해야겠지? 2에서. 그래서 X6은 2에서 공차 6번 더한 18을 더해주면 이렇게 20이 된다. 이해되니?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도 봐보자. 자, 등차 수를 이루는 세 수의 합이 12이고 곱이 48이래. 자, 그러면 등차 수를 이루는 세수 나왔어. 세수. 그럼 세수 나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면 좋냐면 A-D, A 플러스 D 이렇게 표현해 좋아. 물론 얘를 A 플러스 D, A 플러스 ED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근데 이렇게 표현하는 순간 우리가 어떠한 값도 못 거잖아. 그렇지? A랑 D가 안 사라지니까. 근데 이렇게 표현하는 순간, 아래처럼 표현하는 순간 D가 사라지면서 A 값이 뭔지 알 수 있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A는 얼마겠어? (4가) 되겠지? 그 다음에 곱이
48이래. 그럼 지금 얘가 나온 게 4 마이너스 D 4 플러스 D야. 얘들 곱했더니 48이래. 그러면은 이렇게 두 개 곱한 게 12가 되겠지. 16에서 D 제곱 뺀 게 얼마다? 16에서 D 제곱 뺀 게 10이다. 그럼 D 제곱이 4니까 D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일 거야. 근데 D는 사실 결정이 안 돼. 왜? D가 2든 플러스 2든 마이너스 2든 세 수는 안 바뀔 거야. D가 플러스 2라면 얘가 2, 4, 6일 것이고 D가 마이너스 2라면 6, 4, 1일 거니까 그치? 세 수의 순서 바뀔 뿐이지 세 수 자체가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이렇게 세 수에 대해서 등차수 이루면 이렇게 A-T, A 플러스 T 이렇게 놓는 게 편하고 만약에 등차 수열을 이루는 내수가 나왔어. 내수. 그럼 내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식을 세팅하는 게 편할까? 계산하기가? A-ED A-T A 플러스 T A 플러스 ED 이렇게 넣으면은 합이 0이야. 합이 지금 뒤에 사라져. 근데 이거 넣으면 안 돼. 왜 안 되겠어? 그렇지. 여긴 ED고 여기는 D잖아. 그렇지? 그래서 나머지도 다 ED로 만들어 줍시다. 그래서 여기를 마이너스 3D 여기도 3D 이러면 문제가 완성이겠지. 이렇게. 그래서 4개의 수일 때는 이렇게 세팅한다. 됐지? 15단 밑에 봅시다. 세실근이 등차 수열을 이룬대. 세실근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세실근 선생님이 A-T A 플러스 T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러고 나서 세 근의 합이 얼마야? 6이야. 그럼 A는 2가 되겠지? 그래서 E 마이너스 T, E 플러스 T인 거야. 그랬을 때 또 이용할 수 있는 게 두 근끼리의 곱의 합이야. 그렇지? 두 근끼리의 곱의 합이 마이너스다. 맞니?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니까 걔가 마이너스다. 그러고 나면 이제 t 값을 구할 수 있고 t 값 구하면 k 값 구할 수 있겠지? 세근의 곱이 k니까 됐어? 오케이, 정리하시고 그다음 밑에 x에 대한 다항식 일단 봐보자 얘들아. x에 대한 다항식 fx가 나와 있는데 자, 이 애를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로 나눈 나머지가 등차 수열을 이룬대. 등차 수열.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f 마이너스 1과 f1과 f2가 지금 등차 수열을 이루는 거지. 그래서 또 마찬가지로 얘를 f1 마이너스 t, f1 플러스 t 이렇게 세워주고 세워주시겠네. 그지? 세울 수 있어. 근데 얘는 이렇게 하지 말고 왜냐면 이미 미지수가 a랑 b 두 개이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게 좀 번거로울 거야. 그래서 그냥 얘는 등차 중앙을 바로 한번 이용해 보면은 f-1이 얼마야? 1 마이너스 a 플러스 b야. 그지? 그럼 f1은 1 더하기 a 더하기 b. 그 다음 f2는 4 더하기 2a 플러스 b. 이렇게. 그리고 얘가 지금 등차 수를 인다고 했으니까 이 친구의 2배가 얘 더하기 2겠지. 그렇지? 등차 중앙 이용해서. 그래서 2a 플러스 2b 플러스 2가 a 플러스 2b 플러스 6이다 쓸 수 있겠네. 그럼 a는 4 나오겠지. a가 4 나올 거야. 그러고 나서 fx는 x 플러스 2로 나눠 떨어진다. 즉 fx가 x 플러스 2를 인수로 갖는다. 즉 f 마이너스 2가 뭐다? 그렇지. f 마이너스 2가 0이다.
그럼 지금 a 값이 4인 거 구했으니까 f-2가 0이다 이용하면 b가 더올 수 있겠지? 이해되니?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정리하시고 지금 특강이 얼마 안 남게 했는데 이게 사실 대수라는 과목이 되게 좀 어렵기도 하고 단원도 많아. 좀 단원 간의 유기수도 떨어지고 그래서 혹시 나중에 이 특강 수업에 대해서 영상으로 좀 수업 영상을 복습하고 싶다 그러면은 선생님이 이게 유튜브에 다 올려놨거든. 지금까지 한 거 수업들을 영상도 올려놨으니까 유튜브에다가 소공 수학이라 치면 나올 거야. 거기 들어가가지고 그 대수 방학 특강 거기 쭉 있으니까 재생물로 보면은 그래서 그거 참고해가지고 좀 필요한 부분 복습하고 해. 알겠지? 여기까지 합시다.